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BMW i5 모델을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모델 5 시리즈 모델의 523D 그 다음에 530i 모델은 다 시승을 해봤는데 전기차만 늦게 시승을 하는 것 같네요. 일단 최근에 지금 BMW가 상당히 좀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할인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한 2달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할인 정책을 좀 구현하다 보니까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나와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팔리는 i5 모델이거든요. 40i M 스포츠가 들어가 있는 1억 170만원짜리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은 310마력에 40스토크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솔린 엔진 뭐 340i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하시면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일단 뭐 차가 요런 데가 좀 느낌이 차이가 조금 많이 있네요. 윗부분은 이제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랙션 바가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인레이 부분이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유광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카본하고는 조금 느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만져보면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상당히 뭐 스포티한 아주 가솔린 차에서 고성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형성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순간 가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E 부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전방에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코스가 상당히 좀 짧고 여기는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동네니까요. 아주 뭐 빨리 달리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250m 전방에 일단 좀 독특한 거는 뭐가 있냐면 보통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마이너스, 오른쪽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 지금 요 전기차 i5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만 패들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약 10초 정도를 부스트업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주거든요. 뭐 19, 8, 7, 6 이렇게 나오니까 요 시간 내에 내가 조금 더 가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i5 요 모델을 딱 받았을 때 시동을 걸고 조금 달려보니까 지금 모터 돌아가는 소리를 약간 사운드로 재생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솔린 차보다 더 가속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뭐 가솔린 차 엔진 베이스는 아니지만 전기차가 주는 나름대로의 그런 뭐 인위적인 사운드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뭐 레이아웃은 지금 BMW 그냥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내연기관이 들어가 있는 모델하고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인레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30에는 들어가 있는 이제 인터랙션 바 형성이 되어 있고, 스피커가 기본 모델은 그냥 뭐 명판이 없는 스피커였는데 지금 요 i5 모델에는 바우렌 윈키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무늬 패턴이 조금 독특하긴 한데 아무래도 영국 오디오를 조금 이렇게 채택을 했다는 게 좀 독특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보통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독일 그 기타리스트가 설립한 독일 오디오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요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런 독삼사라고 얘기하는 브랜드라고 좀 다른 독자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유일하게 지금 전기차하고서 가솔린차 이렇게 내연기관차를 만들다 보면은 아예 모델을 다른 디자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BMW만 유일하게 내연기관차하고 요 일반 이제 순수 전기차하고 같은 디자인을 플랫폼을 공유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하고 비교해도 크게 이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부분이 저는 BMW 높게 평가하고 싶고,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뭐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CATL이라던가 중국산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BMW는 삼성 SDI하고 제휴를 맺고요. 뭐 i7부터 i5까지 지금 삼성 SDI에서 만든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뭐 차량 원가에서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65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그럼 가솔린차 사야 되냐, 디젤 사야 되냐, 아니면은 350m 앞 시속 전기차를 60km 사야 되냐, 구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도에 분들이 주의하십시오. 계실 거라고 생각이 속도에 되는데, 주의하십시오.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전기차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키로수가 계속 조금씩 올라갈수록 메인터너스 비용도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1년에 거의 한 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거든요. 국내 여행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거리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뭐 1년에 기름값으로 뭐 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진짜 경차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한데, 제가 왜 좋은 자동차를 놔두고 집에 있는 아주 후진 경차를 이용해야만 되는지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전기차가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의 기준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모빌리티의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BMW가 그래도 가장 럭셔리한 브랜드 중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970년대나 뭐 이럴 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주는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전기차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됐잖아요. 꼭 뭐 이거 벤츠를 꼭 타야 된다 이런 건 희석되는 상황인데,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BMW가 가장 저는 방향성을 제일 잘 잡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 가격이 1억 170만 원이에요.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연비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일반 내연기관하고 빗대어서 본다 그러면 오래 타면 탈수록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장재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5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들을 지금은 i5 모델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럭셔리한 5 시리즈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모델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차가 이제 완충하게 되면은 384km 정도인가요? 이 정도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나올 때 지금 345km였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0km 정도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 제가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650m 앞 시속 연비는 60km 구간입니다. 지금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380km대 받은 것보다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차의 이제 배터리 용량은 350m 앞 81.2kWh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차에서는 물론 이제 뭐 EV9이라던가 이런 차들이 98kWh 정도 되는 배터리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멀리 갈 수 있는 성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기아 자동차에 1억을 쏟아붓는다? 저는 처음에 EV9에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말도 뭐 전기차라고 하지만 거의 1억 가까이를 쏟아붓는 거는 오바라고 좀 생각하고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 당시에 리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BMW 지금 요 모델에서 1억 170만 원이면 물론 이제 보조금 혜택이 없다는 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라던가 또는 이런 내장재라던가 그리고 BMW 5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요 세단 베이스의 전기차가 순수 전기차가 나왔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상징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AI의 기능을 써서 가고 있어요. 좀 너무 조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닥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외부 소음이 없고 엔진이라던가 이런 뭐 그런 소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더 오히려 조용한 데서 자그마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530i나 523D 모델을 시승한 지가 좀 꽤 시간이 돼갖고 정확하게 두 차종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 차가 낫다 이 차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가 전기차를 몇 대 몇 대 타보면서 별로 그렇게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은 많이 없는데 이 5 시리즈는 좀 탐나긴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단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좀 낮은 차를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에서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차체도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이동할 때도 좋은 것 같고요. 요 12.3인치 클러스터하고 14.9인치짜리가 커브드로 연결되어 있는 게 35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상당히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고급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너무 전자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싶기도 해요. 뭐 이런 디스플레이도 있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달려볼까요? 아우,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빠르긴 주의하십시오. 빨라요. 엄청 빠르거든요. 토크 힘도 상당히 빠르고요. 이게 뭔가 35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이게 뭔가 그 내연기관이 주는 그 뭔가 미션이 이렇게 딱 엔진하고 체결될 때 사실 그 휠마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잘 이렇게 소실되는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예, 뭐 가솔린차나 이런 거 타다 보면은 350m 좀 교통정보 그런 토크감이 좀 소실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네. 브레이크도 뭐 지금 말도 안 되게 잘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브렘보 6P짜리를 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뭐 만만치 않게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요. 순간 가속도 뭐 치고 나갈 때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생각이 아마 전기차에 대한 저처럼 약간 보수적으로 전기차를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여러가지 차를 좀 많이 내놓고 있지만 이 모델 BMW i5 모델을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서 시승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가까운 전시장이 없다 하시면 저한테 항상 이 자동차를 후원해주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차 남자들 전화번호를 제가 남겨드리니까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한번 이런 좋은 차를 한번 체험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가 한
지금 한 20km 정도 갔다 왔는데 실제 떨어진 거는 한 1km 정도 떨어졌네요. 아까 345km였는데 지금 이제 344km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히터를 좀 키겠습니다, 여러분. 네, 히터를 좀 키면, 왜냐면은 이게 엔진이 없기 때문에 히터를 이제 난방기를 키면 이제 전기차 이 거리가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네, 히터 키자마자 바로 1km 떨어지네요, 여러분.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 전기차가 외부 온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까 344km였는데 지금 343km로 떨어졌거든요. 히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차가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매력이 있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이 M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들은 상당히 이 스티어링 휠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립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344km에서 342km로 바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틀고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닌 목소리를 지금 말씀드린다는 거, 이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가솔린 차는 엔진 사운드 때문에 상당히 좀 무섭다 하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 가속할 때 아마 거기 그 속도 레인지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런 전기차 음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20대 때는 뭐 겁 없이 뭐 270km만 이렇게도 달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만 달려도 상당히 좀 무섭네요. 히터를 조금 틀게요. 틀으면 지금 말씀드리기 무섭게 히터를 올리자마자 300 몇 킬로대였는데 313km, 12km대로 쭉쭉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또 겨울에는 좀 어렵겠네요. 왜냐면은 이거 부산까지 가려면 핫팩 이런 거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거리가 340km대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순간 한 30 정도 확 떨어졌어요. 313km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제가 같은 코스로 한 바퀴만 이렇게 라운드 돌듯이 한 번만 더 돌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312km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기차는 여름이나 요럴 때는 시승을 좀 해보곤 했는데, 겨울철에 전기차 시승하는 거는 또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전기차가 겨울에는 히터를 틀게 되면은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떨어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걸로 본다 그러면 눈에 띄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좀 나오겠네요. 311km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히터 한번 조금 올려볼까요? 좀 세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냥 정차 있는 상태에서 312km, 13km 이렇게 돼 있었는데, 히터를 지금 매우 세게 틀었어요. 지금요. 세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200km대로 떨어졌습니다. 296km대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약하게 틀게요. 다시 약하게 트니까 310km대로 올라갔고요. 다시 세게 한번 틀어볼게요. 세게 트니까 295km까지 떨어지거든요. 아, 이게 연비하고 이 히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되게 재밌긴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매우 약하게 하니까 310km, 요 정도까지 히터를 틀면 310km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히터를 한번 꺼볼게요. 히터를 끄니까 다시 339km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그냥 달려볼 필요도 없네요. 히터를 키면 되게 약하게 키면 311km까지 지금 요 히터 킨 상태에서 갈 수가 있고요. 너무 추워서 제가 만약 뭐 강원도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세게 틀고 간다 그러면 295km밖에 주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약하게 히터를 트니까 309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갔다 왔던 길을 다시 한번 라운드식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한번 달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뭐 310km 정도 되는데 저는 좀 더운 거 싫어하니까 히터를 다시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터를 끄니까 지금 이제 337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 사시는 분들 대략 제가 보니까 이 난방기를 키면은 에너지 효율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는 요 전기 에너지를 난방기 쪽으로 이제 끌어다 쓰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 네, 외부 온도라던가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영하 뭐 10 몇 도까지 내려가서 눈도 오고 상당히 추웠는데 오늘 온도는 뭐 영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 1, 2도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시승하기에는 뭐 상당히 좋은 온도가 아닌가, 외부 온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B 모드가 있거든요. 이 기어 노브를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요 지금 AR 옆에 B라고 나와요. 나오면 이게 이제 그 강제적으로 이제 그 브레이킹을 좀 걸어가지고 뒤에 차가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좀 이렇게 그 정차하기 할 때 B 모드를 해주시면 회생 제동 기능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서 네, 배터리를 또 조금 충전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원페달 드라이브 형식으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달에서 발을 띄게 되면은 이제 지금도 약간의 회생 제동은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B모드에서는 아주 강하게 회생 제동을 걸다 보니까 사실 제가 선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뒤에서 따라오는 차한테는 저 차 운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체크해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계신 분도 생각을 하시고 네, 어느 정도 주행한다 그러면 좀 트래픽이 많은 데서 B모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 차가 좀 없는 상태에서 B모드를 좀 이용하시는 게 네, 안전운행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타이어 인치가 상당히 크고 이렇게 좀 살이 좀 많은 타이어가 되어 있는데 좀 구름 타이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막 그 일반 가솔린차 고성능 버전이 막 이렇게 도로를 움켜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진 않고 좀 도로에서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잘 맞나 모르겠어요. 약간 들떠 있는 것 같다 그래 해야 되나? 좀 동글동글하게 좀 떠 있는 것 같은 접지가 조금 오늘 뭐 도로에 수분이 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 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좀 속도를 줄여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게 반응되는 거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하니까
저도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350m 어쨌든 타이어가 이렇게 막 스포츠카 타는 것처럼 도로를 막 움켜진 여름에 타는 그 스포츠 타이어로 운전하는 거랑은 다소 좀 다른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그 전기차가 주는 이 사운드가 상당히 좀 무섭게 느껴지네요. 아마 그 전기차가 이 토크가 세고 그 다음에 뭐 제로백이라던가 이런 게 스포츠카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고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내재적으로 제가 듣고 있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소리가 좀 음산합니다. 음산하게 네, 이렇게 쭉 뭔가 이게 전자음이 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부스터 누르게 되면 그 전자음을 한 톤을 더 올려줘요. 네, 한 옥타브를 더 올려서 전자음을 해주니까 그게 또 매력이면 매력일 수도 있고, 또 옆에 타신 분들이 뭐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타셨다 그러면 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시속 60km 아무튼 이렇게 주의하십시오. 그 신디사이저를 드르르 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사운드의 느낌이 나는데, 이게 뭐 앞으로 향후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독특한 그런 사운드를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줄여주십시오. 네. 뭐 이 정도만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히터를 끄고 지금 제가 똑같은 곳을 또 오니까 340km 정도 또 주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비가 이게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히터라던가 이런 외부 장치를 좀 쓰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340인데 제가 히터를 키면 311로 떨어져요. 딱 10% 정도를 딱 일단 까고 시작하네요. 90%만 딱 써줘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자동차 물론 뭐 여름에 에어컨 틀고 하면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연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뭐 이게 전기를 이용해서 차에서 쓰는 부분을 더 스마트하게 적극적으로 계산을 해서 빠르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만큼 전기차에서는 이런 주행거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차가 분명하게 운전자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따뜻하게 됐으니까요. 다시 히터를 끌게요. 다시 끄니까 또 340km가 그대로 나오네요. 나란히 DJ 모델 지금 한 대, 7 시리즈 하나, 그 다음에 120i 이렇게 하나 BMW가 길에서 보이는데, 저 BMW로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과연 i5는 어떤 느낌으로 보여질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350m. 제가 길에서 이제 뭐 5 시리즈 모델을 몇 번 보긴 했어요. i5도 한두 번 보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라서 벌써 이렇게 출고가 됐나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BMW 타시는 분들도 이 5 시리즈 모델에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기존의 i4 모델이라던가 여러가지 뭐 SUV 모델에서 전기차 모델을 많이 내놨긴 했지만, 뭐 i7 타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되잖아요. 가격대가 워낙 좀 더블 이상 올라가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게 그 뒷좌석을 좀 많이 안 타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차가 필요가 없는데,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이런 패밀리 세단 중에서는 이 5 시리즈가 가장 스탠다드하다고 생각되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내연기관만 나오다가 요렇게 지금 8세대 모델인가요? 요 모델 나오면서 이제 그 i5 전기차를 같이 내놨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이 i5를 통해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제 60도로가 많아가지고 카메라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의를 좀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 정도 속도로 주행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죠. 최근에 이제 그 국내차도 디젤이 좀 많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해외하고 좀 다르게 국내에서는 언론들이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로 전기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조금 크랙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의 다른 브랜드들의 그런 판매 속도를 본다 그러면 내연기관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전기차의 판매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이제 골드크로스가 되고 내연기관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돼서 꺾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만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얼리 어댑터들이 다 사서 이제 전기차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약간 가짜뉴스 같은 그런 조금 러프한 뉴스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도 다음에 차를 구매하게 된다 그러면排기통을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한번 접고 다음 자동차는 전기차를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한번 먹고 있어요. 근데 충전 인프라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그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전기차를 향후에 뭐 몇 년 안에 덤벼든다 그러면 이게 살 수 있을까 사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도 되긴 하는데 실제 가속 성능이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전기차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제 주변에 몇 군데 정도 이렇게 배포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요거 이제 가솔린 모델 말고 내연기관 모델 말고요 전기차 쪽으로 한번 넘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도 그 중간 기착지에서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엔진이긴 한데 하이브리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비는 잘 나오긴 하는데 그 할배 운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속으로 다니는 그게 제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운전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좀 저는 약간 고속주행 위주의 그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상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가솔린 베이스의 PHEV 모델 최근에 BMW에서 나왔던 XM이라던가 이런 차량이 저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되게 아주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가격이 워낙 뭐 지금 PHEV가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비싼 상황에 있는 차들이 많아가지고요. 실제 그 실생활에서 누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HEV는 국내에서는 가격을 조금 더 내리지 않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내연기관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세팅하지 않는 이상엔 쉽게 아마 그 간격을 줄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좀 생각됩니다. 이제 시승을 마쳐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제 목소리가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서 시승을 좀 이제 거의 끝내야 될 시점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에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자, 오늘 i5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타보도록 할게요. 정말 재미있는 시승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기차에 대한 저같이 약간 보수적인 사람도 마음을 좀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 많지 않은데 이 모델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BMW가 할인 정책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아래에다 댓글에다 남겨놓으니까 거기 차 남자들 팀에서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좋은 조건의 차량 구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